안녕하세요, 친구. 기본 버전에는 3.6L 용량의 6기통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변형 S, 4S 및 GTS에는 4.8L 용량의 8기통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최고급 터보 및 터보스 버전에는 터보차지 4.8V8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8기통 엔진은 카이 SUV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패너미러의 필요에 따라 그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가벼운 밸브 메커니즘과 더 작은 오일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한 쌍의 실린더를 잘라 V8에서 얻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은 약 30kg 더 가벼워졌습니다.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캠버 각도가 90도이고 보어와 스트로크는 두 경우 모두 각각 96mm와 83mm입니다. 이 장치는 120바어의 압력, 가변 밸브 타이밍 및 바리오캠 플러스 밸브 스트로크로 직접 연료 분사를 받았습니다. 대기 가솔린 엔진은 실린더 벽에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오일 소비가 증가하고 출력이 감소하며 엔진 중단이 발생합니다. 일부 장치는 주의를 기울여도 5만 km 후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2013년까지 사용된 M48.70 버전의 터보차저 4.8은 극힘에 덜 취약합니다. 그러나 밸브 가이드 마모로 인해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스타일 변경 V8, 터보 및 대기압, 에는 알루미늄 볼트가 있는 결함 있는 위상 시프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볼트가 잘려졌고 밸브가 피스톤과 만났습니다. 나중에 더 강한 티타늄 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위상 시프터를 현대화된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리콜 캠페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소유자가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엔진을 제거하고 위상 조절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타사 서비스의 기계공은 모터를 분해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 지원은 60에서 10만 km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단 지지대를 교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경우 하단 지지대를 업데이트하려면 엔진을 걸어야 합니다. 엔진 에어 필터가 앞범퍼 뒤에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필터를 교체하려면 범퍼를 탈거해야 합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에도 자연흡기 4.8은 GTS 버전에만 남았습니다. 4S 버전에서는 V6 3.0 바이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치 라인에는 3.0L 용량의 6기통 터보 디젤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단일 터빈과 앞전 인젝터를 갖춘 배그 3.0 TDI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디젤 V6는 카이엔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후 터보 디젤 출력은 250마력에서 300마력으로 증가했다. 신뢰성에 관해서는 아직 심각한 불만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에는 ZF의 7단 PDK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습식 듀얼 클러치 로봇형 기어박스입니다. PDK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수리를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에는 8단 팁트로닉 S 자동 변속기가 독점적으로 결합되었으며 이 기어박스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250에서 30만 km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나메라의 자랑은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포르쉐 트랙션 관리 모듈은 차축 사이의 토크 분배를 담당합니다. 전자 제어식 답한 클러치입니다. 가속할 때 평소보다 앞바퀴에 더 많은 토크가 가해진다. 코너에서는 반대로 시스템이 리어 엑셀에 토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제동 시 전륜 구동이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안정화 시스템이 보다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면 변속기는 무게를 줄이고 공간을 덜 차지하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구동축은 11도 각도로 차동 장치에 맞습니다. 차동 장치 자체가 엔진에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차축 샤프트의 카운터 샤프트가 엔진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엔진을 축 높이에 배치하여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타일 변경 전 모델에서는 후방 기어박스가 고장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프론트 엑셀은 사다리꼴 디자인을 사용하고 리어 엑셀은 다중 요소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모든 서스펜션 부품과 서브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면에는 스프링과 완충 장치가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되어 있고 후면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옵션인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20, 마이너스 25mm 내에서 지상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면 에어 스트럿은 70에서 9만 킬로미터 후에 노크되거나 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앞팔의 무음 블록과 볼 조인트는 5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마모됩니다. 무음 블록은 별도로 교체할 수 있지만 볼 블록은 네버로 조립됩니다. 자동차의 전체 수명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된 옵션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철과 알루미늄을 조합하여 만든 기존 브레이크는 훨씬 저렴합니다. 패드는 일반적으로 20에서 4만 킬로미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퀴는 60에서 8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것은 모두 운전자의 기질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도어, 후드, 트렁크 리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어 윈도우 프레임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윙 쇠프를 포함한 엔진룸의 동력 요소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수리 비용이 저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카이엔과 마찬가지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은 곧전면 광학 장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